안녕하십니까.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원기 110년 7월 둘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해 이웃 종교체험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 사건 75주기를 맞아 제26차 합동위령제가 있었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는 서울교당에서 용리단길 자원순환 돌돌장을 열었습니다. 경남교구 밀양교당에서 쉼을 통한 치유와 자기 돌봄을 위한 교당 스테이가 진행됐습니다. 원남교당 3040 세대 모임인 활불단은 요가와 선 지도를 주제로 합동 법회를 가졌습니다. 원불교를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이웃 종교 체험을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원불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5대 종단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례했습니다. 순례단은 지난달 25일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마을을 방문해 강제 이주 고려인들의 삶의 터전을 둘러봤습니다. 우슈토베 마을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17만여 명 고려인들이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처음 정착한 곳입니다. 당시 고려인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였으며 이 중 살아남은 이들은 황무지를 개간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나갔습니다. 이후 순례단은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찾아 강제 이주 당시 사용된 생활용품과 농기구, 사진 등을 관람하고 이어 고려인 2세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상우 원불교 교정원장은 고향과 다름없는 떡맛에서 한민족 문화의 지속성이 느껴진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간담회 중 한 고려인이 부른 아리랑을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합창으로 함께하자 현장에서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나눴습니다. 고려인 노인회장인 안 발레나 아나톨리 씨는 멀리까지 와줘서 반갑고 고맙다며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라고 감사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어 27일에는 알마티 팜필로프 공원의 러시아 정교회 젠코프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현지 사제 알렉산드르를 만난 순례단은 이웃 종교 체험은 종교 간 화합을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알렉산드르 사제는 두 나라가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 날 순례단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 위치한 종교청을 방문했으며 미딘울루 카나트 종교청 부청장은 순례단에게 종교 간 대립은 거의 없으며 공무원과 지도자들이 선제적으로 갈등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현지 종교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이슬람 사원인 이맘 사라크시 모스크를 방문해 시설과 신앙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번 순례에 동행한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은 중앙아시아 방문은 처음이라고 밝히며 종단 대표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전 충남교구는 대전 산내 골령골 사건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제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27일 대전 산내 골령골 사건 75주기를 맞아 제26차 합동위령제가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6.25 전쟁 시기 대한민국 내 단일 지역 최대 규모 희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지역 종교인들이 함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합동위령제를 올려왔습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은 합동위령제는 원불교 대전 충남교구와 대전 기독교 교회협회 서해선교위원회 그리고 천주교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령제를 위해 참석한 대전 충남교구 정상덕 교구장은
오늘 위령제를 통해 이곳에서 억울하게 사라진 희생자들에게 온 마음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다시 우리 곁으로 올 때는 상생의 선연으로 오시길 간절히 기원드린다며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작은 종교 의례지만 진실을 밝히고 화해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원불교의 천도의식이 식순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개신교와 천주교의 의식까지 이어지며 종교인들이 함께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고 기도를 통해 평화의 길을 염원했습니다. 종교계의 작은 정성이 모아진 이번 합동 위령제로 희생자들이 완전한 해탈 천도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 회상에 성불제중의 선연으로 다시 오길 기원합니다. 원불교 환경연대와 서울교당이 돌고 돌리는 자원순환 활동으로 용리단길 자원순환 돌돌장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원불교 서울교당에서 용리단길 자원순환 돌돌장을 열었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선보인 돌돌장은 원불교 서울교당과 환경연대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내가 쓰지 않은 물건을 서로 나눔하며 돌려쓰고자 기획됐습니다. 많은 용리단길 주민과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새로운 초록 순환의 흐름을 만드는 데 동참했습니다. 돌돌장은 한 달간 교도들이 평소 입지 않는 옷을 모아놓은 21% 옷장과 연령에 맞지 않아 쓸모를 다한 어린이 장난감들을 모은 장난감 코너를 통해 버리기 아까운 질 좋은 물건들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눴습니다. 더불어 문구용품과 책,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들로 풍성한 돌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서울교당 고세현 교도는 나한테는 쓸모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많이 나와 있다며 돌돌장으로 자원순환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 퀴즈 부스를 마련해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서울교당의 지하밴드가 멋진 버스킹 공연을 펼쳐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 원불교를 알리는 체험 부스를 마련해 원불교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용리단길 자원순환 돌돌장이 원불교 환경연대의 대표 활동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 교당에 머물며 쉼과 영성을 알아가는 원불교 교당 스테이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교구 밀양교당에서 교당 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서 26일 밀양교당에서 1박 2일간 교당 스테이가 있었습니다. 앞서 일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원남교당의 원스테이와 한둥근교당의 원불교 스테이가 진행됐으며 이번 밀양교당 스테이는 경남교구의 지원 아래 교구 교무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주목받았습니다. 참여 대상을 교도뿐 아니라 비교도 일반인까지 확대해 교당에서 함께 쉼을 통한 치유와 자기 돌봄을 목표로 기획했습니다. 쉼과 회복 그리고 다시 나아감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스테이는 총 11명의 교무가 참여해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훈련을 총괄한 밀양교당 조원행 교무는 쉼을 스트레스 경감으로 정의하고 일반인들의 수준에 맞춘 언어 사용으로 현실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스테이에서는 호흡을 통한 걷기 명상과 강가의 물소리를 듣는 소리 명상을 선보였으며 몸의 피로를 풀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굴림대 명상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함께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창녕교당 남수정 교무는 아로마 향을 이용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해주는 프로그램과 나의 인생 곡선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해교당 박근영 교무는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모두 뛰어나다며 하나씩 교화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서진주교당 조향진 교무는 힐링이나 마음 치유를 주제로 한 부분이 산뜻했다며 교구에서 점차 발전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스테이에 참여한 교무들은 대체로 프로그램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의 쉼을 얻어 각자 내면을 깊게 탐구해 볼 수 있는 장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이웃과 지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어
앞으로 교당 스테이의 쉼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교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원남교당은 3040 세대 일반 교도를 위한 요가와 선지도 법회를 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롯이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원남교당에서 활불단 합동법회가 있었습니다. 활불단은 원남교당 세대별 조직 중 하나로 3040 세대 5개 교화단이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법회는 요가와 선 지도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마음을 돌이켜 몸과 마음을 쉬게 해 그 조화를 체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합동법회는 일반 교도와 유아, 어린이 45명이 참석해 1부 기도식과 2부 요가와 선 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단별 시상식을 진행해 앞으로 있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북돋았으며 단별 회화 시간을 통해 법회에 대한 감상을 자유롭게 나눴습니다. 참여한 교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활불단 전체가 함께 모여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이 있었고, 선을 하기 전 몸을 푸는 요가와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의 선을 체험하므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양법을 배워갈 수 있어 좋았다며 프로그램에 만족한다는 감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다양한 선 요가를 접해보고 좀 더 긴 시간의 선을 연습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어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젊은 세대 교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남교당의 활불단 합동법회가 다른 교당에게도 좋은 교화 사례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단 안팎의 다양한 교화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가 출가 교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얼마 전 중앙총부 일요예회 시간에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로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까지 원불교 성지순례를 다녀간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교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핀란드에서 개척교화를 실천하고 있는 김계원 교무와 화상으로 북유럽 교화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를 향해서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핀란드 탐페레 선교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계원 교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매거진원 초대석 공식 질문이자 첫 질문인데요. 원불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무 출신의 삶을 택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그 아버지가 퇴임하신 원로 교무님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전무 출신의 삶을 지켜봐왔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무 출신의 삶을 꿈꿔 오기도 했습니다. 천만다행 스승님이신 부모님을 만나서 이 소중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원불교와 가까운 인연을 맺으신 건데요. 그럼 어려서부터 쭉 전무 출신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어떤 꿈을 갖고 계셨던 걸까요? 글쎄요, 마음 먹기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워낙 그 주변에 교무님들도 많았고, 또 아버지, 그리고 부타원, 김호덕, 저희 어머니의 삶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운명처럼 출가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무 출신 이외에 다른 길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 관심 있는 다른 분야는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어렸을 때 이제 공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연극 무대 예술을 또 전공을 하기도 했는데, 그걸 하는 와중에도
배우가 되어가는 과정이 원불교 출가자가 성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훈련 과정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공연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 일원 문화, 마음 공부, 그리고 조금 세상을 편하게 세상과 교감하면서 하는 교화. 그래서 저는 공연예술과 우리 원불교 일원 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접점을 가지고 지금 전무 출신 교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무님께서는 전무 출신의 삶을 살고 계시고 문화예술 분야의 일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핀란드까지는 또 어떻게 가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교법이 사실 국경과 뭐 성별, 나이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가 봐도 맞는 교법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국경이나 이런 그런 그 분별 그런 자리를 완전히 떠난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좋은 그 공연이나 좋은 연기도 좋은 문화도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차별 없이 분별 없이 다가설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핀란드 탐페레는 제가 이제 그 출가를 하기 전부터 다양한 공연 예술인들과 함께 교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교류 활동을 하면서 그 현지 공연 기획자나 배우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가만히 지켜보니 원불교 성직자였고 그리고 저의 성장 배경이나 저희 주변 분들이 원불교 교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한국 문화, 한국 종교, 원불교 그리고 요즘에 나아가서는 우리 원불교 교법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탐페레 선교소라고 하셨는데 선교소는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교소는 교당 이전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는 교도님들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 전무 출신 성직자인 저 혼자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새로 개척하는 단계여서 그거를 선교소라고 지칭을 하고 이제 앞으로 교도님들이 생기고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안정된 법인과 시설이 마련이 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교당을 설립을 해서 교화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2년 6개월 정도 핀란드 탐페레에 있으면서 개척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교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척 교화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핀란드 탐페레 지역은 북유럽 교화의 시작이 되는 곳이라서 또 현지 교화에서 또 다른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핀란드 탐페레 현지에서의 교화 상황은 어떨까요? 네, 우선 탐페레 선교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세종학당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류라고 하죠. 그 한국의 다양한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도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지 외국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국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탐페레 세종학당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한국의 대중문화도 있지만 한국의 순수예술 문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접근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학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내밀한 문화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원불교의 일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순수 예술 문화라면 어떤 것들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신문화, 쉽게 예를 들자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음식을 소개할 때 엄마의 손맛.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은 우리 부모님,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떤 예절, 한국어를 가리키더라도 존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스승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상하 관계가 아니라 존경을 표시하는 그래서 깊이 있는 한국의 문화를 함께
대중문화와 함께 전달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저희 일원 문화가 모두가 하나고 모두가 한 가족이고 모두가 한 세상 일터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일원 문화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네. 네, 겉으로 보여지는 문화가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정신적 가치에 대한 전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인의 정처럼 이런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셨을까요? 네, 정말 그렇죠. 너무 말씀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정, 예를 들어 스승님들의 어떤 따뜻한 애틋함, 우리 전무 출신들이 지향하는 모두가 한 가족, 그런 한국의 정신문화, 그리고 특히 우리 또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그런 정신문화. 탄페레 선교소로 가기 전에 모신 그 원불교 스승님이신 좌산 상사님께서 탄페레에 가기 전에 꼭 정신문화를 가지고 교화 활동을 해봐라 라고 하시는 좀 말씀이 계셨어요. 그거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연마하고 그렇게 현지인들을 대하는데, 우리 일원 문화 그리고 한국의 깊은 문화 속에 그런 것들이 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매거진원에서 핀란드 소식을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또 함께 계신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핀란드 현지인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자녀들일까요? 가족분들이 함께 핀란드에 살고 계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자녀가 셋입니다. 딸아이 둘, 아들 셋인데, 이제 물어봐 주셨으니까, 처음에 개척을 나갈 때 이제 전무 출신으로서의 사명감도 있고, 그리고 실은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가기가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한 4, 5개월 정도는 제가 혼자 어떤 기반 조성을 했는데, 그런데 현재 보니까 가족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타지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현재는 가족들과 함께 지낸다고 하셨는데 그쪽 생활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아이들과 그 정토 저희 가족이 함께 지내니까 제가 하는 교화보다 10배 이상 교화 효과가 있더라고요. 교화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활동, 세종 학당 운영 이런 것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 하니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새아이는 너무너무 잘 적응하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교화라는 게 지금까지는 본 적 없는 교화 모델인데요. 교무님께서 원불교 교리를 전해주고 계시고 또 가족들은 다른 부분에서 교화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살짝 들어보고 싶거든요. 글쎄요, 워낙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는 자녀들이 있는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끼리도 어울리고, 그리고 교사인 저나 그리고 저희 또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엄마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라 가족처럼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전무 출신이기도 하지만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생기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저희들을 신뢰해서 한국의 문화를 사랑해주는 단계까지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 에피소드라면은,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조금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음식이 이제 많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제가 종종 얘기하는 얘기지만 처음 와서 이제 저희 아이 엄마랑 라면을 먹으면서 울었던 것이 안 잊혀질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아니면 정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서인지. 그리고 제가 첫째 아이를 처음 등원시킬 때, 이제 등원을 시키고, 일을 하고, 하원을 시키려고 오후에 갔는데, 이제
아이가 혼자 그네에 앉아 있는데 그 뒷모습이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와서 이제 함께 개척 교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가족 같은 친구분들도 생기고, 아이들은 제가 핀란드 말을 조금 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절대 못하게 해요. 발음이 안 좋다고. 예, 그 정도로 아이들은 또 피노가 굉장히 능숙해지고 해서 지금은 그 교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가족의 그런 게 조금 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타지에 가게 되면 고국이 그리운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 또 그렇게 김치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적응하는 기간이지만 타지에서도 친구 없이 그렇게 아이가 혼자 놀이터에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보기에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의 서원이 가족의 서원이 되고 또 핀란드에서 어느덧 현지인들과 하나가 돼서 삶을 살고 계신데요. 교무님께서 하고 계신 교화가 왕산 종법사님의 취임 법문이죠.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의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에게도 너무나 생소한 그 문화권, 그리고 이제 사실 수도 헬싱키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탐페레라는 곳은 그 동양인을 아시안계를 찾기도 힘들어요, 실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나 제가 있으면은 아주 생소하고 아주 그 고립되어 있는, 시각적으로는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가면은 핀란드 소리보다 한국말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생소한 곳이지만 자녀들의 소리, 자녀들의 움직임, 자녀들의 어떤 생각, 자녀들의 표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거나 외롭거나 고단함이 사실 모든 게 극복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흔한 아이들에 대한 에피소드,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하소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 사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딱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항상 이제 좌선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함께 기도를 올리거나 그러는데, 저는 사실 또 출가자로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도 출가자의 길을 걸으셨고, 실은 저희 자녀들이 나중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당연한 거고, 속으로는 역할 잘 해내겠다, 지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의 교무님이 있기까지 부모님께서 그 역할을 해오셨듯이 아마 교무님의 바람대로 자녀들 역시 전무 출신의 삶을 이어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탐페레 선교소 말고도 세종학당도 운영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종학당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탐페레 세종학당은 2022년 6개월 시범식 기간을 거쳐서 그다음 2023년부터는 1개년, 그것도 평가를 잘 받아서 내년까지 3개년, 지금 차수로 보면은 4년 차인가요? 4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학생 수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통해서 한 120여 명이 되는데, 핀란드라는 곳이 이제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에서 이만한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만큼 한국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현재 탐페레 세종학당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특징할 만한 것은, 보통 다른 국가에 있는 세종학당들이 대학교, 그러니까 전문 교육기관들이 함께 운영하는, 아니면은 이제 한국 대사관이나 문화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핀란드 탐페레는 한국에 있는 원광 디지털대학교 교육 전문 기관과 현지 기관이 비영리 문화예술교육법인인데 빔아트예술학교라고, 실은 장애인 아동, 장애 청소년, 장애인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권한, 보장, 그러니까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여서 그런 장애인분들에게도 문화예술 교육을 동등하게 교육하는 그런 법인입니다. 그래서 좀 특징할 만한 것은,
탐페레 세종학당은 나이나 성별이나 장애, 비장애인 이런 모든 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하고 또 그런 걸 특징하는 그런 기관이 함께 연계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종학당에서 교육하는 것이 한국어나 혹은 한국 문화인가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하는데 한국어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 기초 교육 과정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 교원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요즘에 현장 수요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국 음식, 한국의 복식 그리고 K-팝 다양한 문화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까지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초빙을 하고 한국 문화 교육도 수요에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탐페레 세종학당에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현지인들인지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 핀란드 현지인이시고 그 국적이 꼭 다 전부 핀란드 분들은 아니십니다. 핀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도하는 학생분들은 태국 출신, 말레이시아 출신, 이탈리아 출신. 네, 아마 90% 이상은 핀란드 분이시겠지만 종종 그 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 분들도 찾아오십니다. 네, 핀란드에 관광으로 온 한국인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경우도 혹시 있었을지 궁금하거든요. 북유럽 국가에는 민간 단체로서는 탐페레 세종학당이 첫 그런 거점이기 첫 세종학당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민들이나 공관분들도 많이 찾아오셨었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도 한국을 경험한 학생들 아니면은 한국인 친구나 한국인과 결혼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세종학당으로 오셔서 지금 현재 한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봉안식을 할 때 영상이 떠오르는데요. 북유럽의 원불교 교화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셨던 교무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탐페레 선교소 교도들과 함께 한국에 와서 총부 예회를 보셨더라고요. 한창 유행했던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 공양으로 감동적인 무대를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한국 방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한류로 인해서 한국의 드라마, 영화, K-팝 다양한 대중문화가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많은 분들이 저희 세종학당을 찾았고 다행히 자랑스러운 한국의 그런 대중문화를 소개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어떤 깊은 정, 한국의 깊은 철학, 효, 정 이런 깊이 있는 한국의 내면적인 문화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저와 정토가 운영하는 한국어 기초반인데 저희 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이고 저희 둘이 인도하는 대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는 이번에 한국을 찾은 분들께 한국의 맛, 음식, 한국의 벗, 사람 그리고 한국의 정으로 하나 되자라는 그런 K컬처 캠프를 기획을 했습니다. 맛은 또 우리 전라도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전라도로 갔고 첫 영광 그리고 여수, 익산, 서울 이렇게 해서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한국의 정신문화를 체험을 하고 한국의 맛있는 전라도 음식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수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도 소개하고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익산에 와서는 한국의 사람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십니다. 원불교 스승님들이시고 이분들의 따뜻한 정을 또 듬뿍 담아가라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익산을 또 그렇게 경유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여정에 우리 이런 원불교 교도님들 그리고 저랑 오랫동안 함께 교법을 연마하고 현재도 함께 공부하고 있는 많은 법동지들이 너무 많은 협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한국인의 정으로 핀란드 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전 확신할 수 있었고 기획했던 것처럼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원불교 성지를 방문한 후 교도들의 감상이 어땠는지가 궁금한데요. 교무님께서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노라나 빼떼리 이제 두 분이 제가 알기로 우리 원불교 신문과 인터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처음 이제 원불교 성적지죠 영광 그 성지 순례를 함께 했습니다. 대종사님 생가와 우리 구인 선지님들이 계셨던 어떤 활동 모든 그곳을 돌아보고 이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처음에 제가 익산과 영광이 또 우리 특히 영광은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가 있어서 그리고 일제시대에 태생한 우리 민족종교 원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그분들이 이제 원불교의 어떤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리고 또 원불교 선 문화 또 체험을 하고 나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깊이 있는 우리 한국의 문화를 정신 문화를 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로 원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겼다니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경산 상사님, 좌산 상사님, 그리고 저희 원불교 종법사님까지 다 배웠어요, 이분들이. 저는 사실 어른들 법문 말씀을 통역을 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최대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른들 뵙고 스승님들 뵙고 그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 주고받는 그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운이 제 생각에 이분들한테는 가장 큰 선물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순간에 그 스승님 모시고 이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도 사실 평생의 화두를 던져주는 시간이고 뭔가를 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인데 이분들이 저희 스승님들을 뵙고 원불교의 교리 그리고 일원상을 마음에 품고 가라. 그리고 함께 상생상화하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이분들에게는 또 엄청난 삶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총부에서 노래 공양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게 되신 건지, 또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을 하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 자체가 그 가사가 품고 있는 속뜻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실은 우리 모두가 이제 소중한 존재이고 그것을 스스로 또 자각해야 되고 그 순간에 반딧불처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그 우리의 아름다운 한국 노래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품자리를 보고 서로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주변에 유익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법과도 아주 잘 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선택을 했고 네, 저도 그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항상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 노랫말을 따라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연습 과정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이제 연습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또 연습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한국어 교육이 끝나면은 틈틈이 쉬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잠깐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0분 쉬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러면 쉬지 못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밥 먹다가도 제가 이렇게 수시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하여튼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른 것보다 그 가사나 그리고 저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깊이 있게 좀 새겨주시고 따라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노력이 대중들에게도 전해졌는지
공연 당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교무님께서는 공연하시면서 어떠셨을까요? 우리 공연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대에서 오히려 이렇게 보면서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그분들의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물론 무대에서 어려운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우리 핀란드 분들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래서 관객과 우리 공연자분들이 함께 하나 되는 화동의 자리였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탐페레 선교소의 계획과 또 교무님께서 해보고 싶은 교화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계획 중에 있으실까요? 탐페레 선교소는 현재 교무인 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실은 교당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이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위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원 문화, 우리의 정전 공부, 그리고 법회, 그리고 스승님들이나 우리 동지님들이 찾았을 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안식처, 그런 공간 마련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 교법이, 그리고 저희 일원 문화가 실은 북유럽에는 너무나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북유럽 사회에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저희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원 문화 교법을 통해서 그리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예술, 문화예술 그런 형태를 접목을 해서 다양한 루트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좀 미진하고 아직은 조금 미약하지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충만할 수 있는 일원화가, 이런 교법이 이분들 사회에서 아주 만방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거진환 초대석 공식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화 상황에서 교무님께 힘이 됐던 법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법문보다는 스승님들의 기운이 이제 전산 상사님께서 종법사위에 계실 때 땀배를 한번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좌산 상사님께서도 노구를 이끌고 땀배를 선교소까지 와주셨었고, 저는 우리 교법 그리고 스승님의 기운이 저의 전무 주신 삶의 표준입니다. 이제 선교소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지요.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에너지가 고갈될 때도 종종 있는데,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스승님들의 기운이고 저희 교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주 저와 함께 공부 모임을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공부 모임을 하고 계시는 교무님들과 지도를 해주시는 또 스승님이 계십니다. 저랑 같이 정정 공부를 하고 있는 현지인들, 그리고 매주 저를 위해서 함께 공부를 해주시는 법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모든 고난이 보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금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분들, 스승님들과 법동진들의 기운으로 더 잘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실은 저의 역량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큰 기운으로 핀란드 분들한테 큰 일원의 기운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탐페레 선교소가 지금에 오기까지 스승님과 교법 그리고 교무님의 교화에 대한 간절함, 이 삼박자가 고루 맞춰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방송이니까 저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근산 김대승 교무님 그리고 부타원 김호덕 법사님의 셋째 아들인데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로 가기 전에 한 3년, 4년 가량을 직접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지금 거의 7년째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는데 실은 제가 있을 때는 그나마 많이 챙겨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떠나 있고 특히 손주들까지 떠나 있으니까 많이 외롭고 힘드시죠. 네, 그런 와중에도 전무 출신 삶을 선택한 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물질적으로 또 도와주고 계셔서 힘든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전무 출신을 잘해야 되겠다. 스승님과 부모님, 또 부모님이시면서 스승님이신 이 시간을 빌어서 전무 출신 잘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세상을 아버지 지도처럼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사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손주들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네요. 네,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에 저도 좀 울컥해지는데요. 타지에서 멋지게 개척 교화를 해나가는 모습에 부모님께서도 큰 감동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이번 시간은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김계원 교무를 모시고 문화예술을 접목한 해외 교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교화 현장의 모습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무님의 바람대로 탐페레 선교소가 북유럽 교화의 시작점으로 그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길 저희 매거진원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기 110년 7월과 8월 원불교 주요 행사와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기 111학년도 전무 출신 지원자 교화직 전무 출신 수시 전형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7월 18일부터 27일까지며 원불교 교무로 일생을 봉직하며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서원을 키워나갈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원불교 성주성지에서 대구 경북교구 어린이 여름훈련이 열립니다. 7세부터 초등학생 6학년까지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대구 경북교구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하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훈합시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하선은 교령 한은숙 교무의 일원상 강의와 이장훈 국제마음훈련원장의 성리품 강의로 지혜를 밝히고 신심과 서원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인훈련원에서 서울교구 학생연합 여름훈련이 있습니다. 태어난 김에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훈련은 서울교구 학생들이 함께 모여 놀이와 휴식 그리고 수행을 통해 감사와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서울교구 학생회 활성화를 위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지원 바랍니다.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만덕산 훈련원에서 만덕산 하선이 있습니다. 만수, 만연, 만덕으로 적공하여 열애행을 하자란 주제로 양원석 전북교구장의 정전공부 일원상 강의와 선과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무더운 여름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 고향으로 찾아가는 만덕산 하선에 교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경기 인천교구 어린이 여름훈련이 진행됩니다. 마인드원 프로그램과 물놀이 등으로 심신이 건강해지는 이번 훈련에 경기 인천교구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기 110년 민간선도 저출생 대응 국민인식 개선 사업 다붓다붓 맞선 캠프가 8월과 9월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는 8월 23일부터 24일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2차는 8월 30일부터 31일 서울 봉도 청소년수련원에서, 3차는 9월 13일부터 14일 부산 베네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과 낙원 가정을 이루고 싶은 원불교 청년 교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기 110년 신성회 훈련을 안내해드립니다.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고3 신성회 훈련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고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등 신성회 훈련이 영산성지와 영산선악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은 시기에 신성회 훈련을 통해 각자의 서원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8월 1일부터 익산성지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등 신성회 훈련이 있습니다. 전무 출신의 서원이 있거나 교무의 삶에 대해 궁금한 중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8월 9일 영산성지에서 영산성지 법인기도를 진행합니다. 선지님들께서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창생을 위해 기도하신 9봉오리에 올라 함께 기도 정성을 모읍니다. 제가 출가 교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